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템퍼러처 이펙트에 대한 부정정보의 처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순보에 어떠한 외력도 작용을 하지 않는데 단지 어떤 온도가 이제 빔의 상단의 온도가 T1이고 빔의 하단의 온도를 우리가 T2라고 했을 때 결국 이 T1과 T2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만일에 T2가 T1보다 크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빔은 처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즉 우리가 어떤 온도에 따라서 어떤 부재의 변형은 다음에 공식으로 변형량이 계산이 되었었는데, 즉 T2가 즉 온도 차가 클수록 변형량이 더 크기 때문에 만일에 T2가 더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래쪽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빔은 다음과 같이 휘게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어떤 그 dx만큼 빔을 잘라서 이렇게 휘어졌을 때의 형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금은 그냥 그 어떤 곡선이 없이 직선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밑에 하단부의 형상은 이러한 식으로 어떤 곡선의 곡률을 가진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어떤 미소 각도를 우리가 dθ라고 하게 되면, dθ라고 하고, 일단 이 빔의 그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하고, 먼저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도에 따른 변형량이고, 알파는 열 팽창 계수 혹은 어떤 직선 방향으로만 그 팽창하는 것에 대한 계수이기 때문에 뭐 선팽창 계수라고도 할 수 있겠고, 델타 t는 나중 온도에서 초기 온도를 뺀 것을 델타 t라고 보시면 되고, L은 원래 길이 L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공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경우는 어떤 온도 분포가 높이 h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온도를 그 나중 온도라고 하고, 따라서 나중 온도는 T average가 되게 되어서 T average의 정의는 결국 2분의 T1 플러스 T2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원래 나중 온도 빼기 초기 온도인데 나중 온도 대신에 2분의 T1 플러스 T2가 대입이 되게 되어서 결국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어떤 이 하단부에 우리가 하단부라고 하기보다는 이 빔에 있어서 전체 변형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변형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채꼴의 형태의 그 호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길이를 우리가 그 곡률 반경을 우리가 h라고 하게 되면 결국 h d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어떤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이 공식이 나오지만 우리가 미소 길이에 있어서는 결국 이쪽 부분에 그 어떤 그 변형량과 이쪽 부분의 변형량의 차이가 전체 어떤 이 그 빔의 그 변형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먼저 이 아랫부분의 변형량은 결국 알파 T2 마이너스 T1 dx가 되게 될 것이고, 위쪽 부분의 변형량은 알파 T1 마이너스 T0 dx인데, 결국 이 그 하단부와 상단부의 차이가 전체 변형량과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d시타 dx는 h분의 알파 곱하기 t2 마이너스 t1이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각도를 이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처짐량을 두 번 미분한 것과 이제 같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처짐 곡선의 이제 미분 방정식, 즉 이제 온도에 의한 처짐 곡선의 미분 방정식의 기본꼴은 다음과 같이 d제곱 v dx제곱은 h분의 알파 곱하기 t2 마이너스 이제 t1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도한 이 식은 우리가 이제 어떤 외력에 대한 것은 이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지 온도에 의한 그 처짐 곡선의 혹은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부정 정보를 다룰 것이고, 물론 이제 부정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외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EI분의 M이었는데 이제 온도 효과를 이제 부가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다음에 그 탄성 곡선의 이제 미분 방정식, 즉 이제 온도 효과를 고려를 한 이제 탄성 곡선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가 이제 부정 정보를 풀 때는 이제 만약에 이러한 그 프라프트 컨틸레버 빔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B 쪽에 롤러 서포트 대신에 어떤 그 반력이 이제 외력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 이제 그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EI분의 M에 대한 것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양단 지지보의 이제 반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현재는 이제 어떠한 그 외력도 작용을 하지 않고 단지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제 빔이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기본 식은 이제 이 식인데, 우리가 이제 부정 정보에 있어서는 이제 이 식보다는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다음에 식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가장 사용하기 쉬운 이제 중첩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면, 현재 이제 뭐 그림상으로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일단 이제 이 그 픽스 서포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다음과 같은 컨틸레버 빔의 이제 외력으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하고, 먼저 이제 온도 차만 있는 경우 하나, 그리고 RB만 작용하는 경우 하나, 그리고 MB만 적용하는 경우 하나로 총 세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 중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B점에 대한 그 처짐값과 처짐량에 대한 것들을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온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단 이 식을 이제 d제곱 v dx제곱은 h분의 알파 t2-t1이라고 하는 식을 이제 그 적분법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델타 B1과 시타 B1을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곱하기 1로 해서 이제 한번 적분하면 x가 되게 되고, 그 부분은 이제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한 번 더 적분하면 이제 2분의 x 제곱이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B점에 대한 그 처짐량과 처짐각을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x 대신에 이제 a를 대입을 하면 델타 B1은 2h분의 알파 t2-t1 L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시타 B1은 h분의 알파 곱하기 t2-t1 L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B점에 대한 이 MB와 RB가 작용할 때의 값들은 여러분들이 테이블에 찾으면, 먼저 이제 RB에 대한 그 델타와 B는 시타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모멘트 MB에 의한 그 처짐량
델타 B3와 시타 B3도 다음과 같이 이제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컴패터빌리티는 이제 결국 이 점에서의 그 변이와 이제 처진각은 모두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빌리티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이제 모두 대입을 한 것이 이제 0이 되어야 하므로 일단 이제 위의 식에 2를 곱해서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 빼든지 혹은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우리가 이제 이 온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소거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이제 부분들에 의해서 결국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이제 두 개가 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잘 보시면 이제 결국 이쪽 부분도 그 이제 두 배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2를 곱해서 빼주면 RB에 대한 항만 남기 때문에 이제 바로 RB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어차피 알파나 T2, T1은 T1, L, H 같은 값들은 모두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어차피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이므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이제 RA, RB는 0이 되게 되고 그리고 MA와 MB는 이제 다음의 값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조건이 이제 T2가 T1보다 이제 크다라는 조건이 되어야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계산되어진 값이 이제 그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정한 반력의 방향이 이제 맞게 이제 도시가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의미를 우리가 반력의 값에 따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제 온도 차에 의한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어떠한 외력도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력 RA, RB는 0이 되게 되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구피 모멘트만 이제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다음에 그 이제 반력의 우리가 계산값으로 알 수 있고 즉 이제 어떤 SFD 선도상의 이제 전단력 V는 결국 0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단지 이제 부피 모멘트 선도만 일정하게 다음의 값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문제를 이제 복잡하게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외력이 또 작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중첩법이라고 하는 그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그 사용을 하면 뭐 충분히 이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또 우리가 그 탄성곡선의 뭐 미분 방정식의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